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에는 수학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풀이법이 아니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평소에 공부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저는 수능 수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수학 잘하는 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고 수학교육학 이론, 그리고 제 학습 경험과 다양한 제자들을 가르쳐온 경험을 토대로 만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부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은 먼저 수학 잘하는 법, 그 다음으로 수능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공부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다든지 수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고 있을 겁니다. 수학은 정말 어려운 학문입니다. 심지어 보신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도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동기는 크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학을 열심히 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외적 동기에 의해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적 동기에 의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학이 좋고 공부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학이 너무 좋아서 수학자처럼 수학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많은 제자들이 이처럼 연구하는 자세로 공부하여 뛰어난 수학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학자처럼 연구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 수학 공부하실 때 이를 발견하는 과정이나 맥락보다는 교과서나 문제집의 네모칸으로 정리된 핵심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진 않으십니까? 아마 수학 문제 풀 때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곧바로 해설부터 보면 실력이 안 는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는 수학 개념을 학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개념도 완성된 결과만, 그 결론만 단순히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 내용이 필요한지 그러한 중간 과정을 간과하게 되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배웠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정의부터 배우고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외우고 그대로 문제 푸는데 적용하면서 공부하진 않았나요? 연속을 저렇게 정의한 이유와 정의를 만든 과정을 모르게 되면 그 연속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를 수학교육학자 피시바이는 1차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적 정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1차 직관이란 쉽게 말하면 수학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갖는 직관을 말합니다. 충분한 수학적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직관을 2차 직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부분을 이 직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한 문제 속에 다양한 개념과 원리가 이렇게 막 엉켜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의식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기에는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자신의 직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몇 가지 부분들만 의식해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발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의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직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직관도 직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억지로 외우고 받아들인다면 결코 2차 직관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차 직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정의, 정리 등을 공부할 때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백지에 쓰면서 공부하십니까? 제 딸이 올해 5살인데요. 요새 뇌갑병에 걸려서 최근 아주 저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뇌갑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갑병이 뭐냐면은 뭐든지 다 내가 하겠다고 아빠랑 엄마가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 뇌갑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학습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인강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기타 뭐 문제집이라든지 기타 등등 학습 매체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한쪽 방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쪽 한쪽 방향만 공부하는 게 문제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보고 듣고 읽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스스로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궁극적으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머리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직접 알아내야 강력한 2차 직관이 생길 수 있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는 처음에 학습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미분 스스로 테스트라는 이런 활동지가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복습할 때 쓰라고 나눠준 종이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개념 정리 노트를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설명으로 백지에 쭉 써봐야 자신이 얼만큼 알고 얼만큼 모르는지 파악이 됩니다. 백지에 내가 아는 것들을 써보고 책이나 선생님께 확인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학은 누적적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힘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더라도 처음 수학 내용을 배울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에다 무엇을 쓰라는 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교과서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똑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 수학을 배울 때 나와 있는 정리를 그대로 외우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학 예를 통해서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정의나 정리 등을 처음에 공부했을 때 예를 만들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 책은 Mathematics as a Constructive Activity라는 책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앤 왓슨 교수님과 존 메이슨 교수님이 저서로서 예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 책이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이경하 교수님의 색다른 학교 수학입니다. 사실 이론적 배경이 워낙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많은 예를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그 안에서 공통적인 요소, 즉 불변하는 요소에 주목해서 패턴을 찾아 나가면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에 접근해가는 공부법을 말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은 함수의 연속의 정의이고 오른쪽은 학생들이 연속이나 불연속 함수의 예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정의를 먼저 배운 다음에 연속이나 불연속 함수를 써본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직관에 맡겨서 그냥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고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구나 라는 그 직관만 가지고 다양한 예들을 직접 만들어 본 다음에 이들을 관찰하면서 좌극한, 하극, 함수값, 우극한을 의식해서 연속의 정의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즉 수학 개념을 먼저 배우고 예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예로부터 출발해서 수학 개념을 발견하고자 공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스릴러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스릴러 영화 보기 전에 스포당해서 범인을 알고 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발견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스스로 예도 만들고 수학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갖고 큰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2차 직관을 형성하는 데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힘든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혼자서 하기 매우 힘들겠죠. 따라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책에서도
선생님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러한 방법으로 수학을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는 분명 좋은 방법이지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사실 모든 수학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발견하면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고, 발견하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핵심 부분을 다 완벽하게 발견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예를 통해 적어도 개념과 원리를 분석하고 고민해보는 과정이라도 경험해야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와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적 동기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하실 때 혼자서만 고민하면서 공부하십니까? 학교 수학은 사실 거의 고정된 이론이고 수학 문제의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공부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은 올바른 수학 개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도 잘못된 개념, 즉 오개념을 갖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 의대 합격한 제자가 있었는데 거의 매번 모의고사에서 수학 100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푸는 과정에서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와 대화하면서 발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충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도 100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가 가장 좋은데 선생님과에 대한 사실 부담스럽겠죠. 따라서 적어도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공유해보길 적극 권합니다. 5번째, 평소 공부할 때 한 과목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 수학은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100분 동안 강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100분 동안 연속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100분 동안 연속으로 집중하는 게 힘들더라도 10분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10분 공부하다가 다른 책 보고 10분 공부하다가 다른 생각하고 10분 공부하다가 핸드폰 만지고 그러시면 공부한 시간이 양쪽으로 많아 보여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수능을 잘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문제 풀 때 한 문제 풀고 채점하시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이것 또한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문제씩 풀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채점을 하기를 권합니다. 이제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수능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해서 수학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기본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이나 특별한 스킬을 배웠을 때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반복 연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한 다음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 풀이 방법만 익히고 반복 연습은 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2020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4번 문제입니다.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모든 교과서에 이와 유사한 문항이 있습니다. 이항 정리를 배우신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올바르게 푼 학생들의 상황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풀이법을 연습만 해서 풀이하는 방법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얘 3개, 얘 1개 나오면 되겠구나. 4C3에 2의 세제곱이구나. 그래서 48, 32구나. 해서 답 5번. 이렇게 풀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이 한 개의 수를 확인했을 때 4와 3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 왜 조합의 수로 나타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똑똑한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건가요? 해설은 왜 이렇게 푸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이 학생은 결국 수능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먼저 스스로 고민해보고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기출문제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 모의고사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수능, 이런 기출문제들이 수능과 가장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능 문제는 기존 문제와 다른 새로운 유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출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기출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진 그 다음에 사설 문제를 보는 게 좋은데, 사설 모의고사만 지나치게 보다 보면은 실제로 수능에 대한 감각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무난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킬을 손에 익히셔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자존심 때문인지 마음이 급해서인지 킬러 문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잃고 실력이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0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시면은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좀 낮아졌고 준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킬러 문제만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문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일부러 더 복잡한 방법으로도 풀어보길 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수학 문제는 원래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문제를 맞았더라도 해설을 꼭 확인해서 다양한 방법, 내가 풀지 않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풀이를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익숙하지 않은 풀이법으로 풀도록 의도한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꼴의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자주 활용되는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극한 공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중에는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면 더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스킬만 익히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일부러 복잡한 방법으로 풀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원리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항정리 문제의 경우 풀이법만 연습해서 문제가 맞았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식을 아예 전개해 보면서 일부러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이항정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사시사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항정리의 효율성과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 내적 동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점수 하나에 일희일비하진 않으십니까? 문제 하나 맞았다고 좋아하고 문제 하나 틀렸다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되고 대담해지셔야 하고 강한 멘탈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서 9월 모의고사에서 너무나 잘 봤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심한 나머지 수능 때 미끄러진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반대로 9월 모의고사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으나 좌절하지 않고 절치부심해서 수능 때 100점을 받는 친구도 봤습니다. 문제를 맞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제를 틀렸다면 실수로부터 배우면 되는 겁니다. 수능 전까지는 결과 자체보다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굳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자라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개념 및 원리를 먼저 보기 전에 스스로 예를 만들어 보고 이들을 관찰하여 스스로 발견하도록 노력해 보자. 단,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습할 때에도 백지에 써보면서 얼만큼 아는지 진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공부하려고 많이 얘기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조금씩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셔서 최소한 100분 이상 꾸준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공부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로 수학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이법을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원리를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 특히 평가원에서 출제한 695랑 수능 문제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부터 풀고 사설 문제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도록 하자. 킬러 문제만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고 특히 일부러 복잡하게도 풀어보십시오. 여섯 번째, 일희일비 하지 말고 멘탈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제가 소개한 핵심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잘하는 법 첫 번째, 예로부터 출발해서 수학 개념 및 원리를 발견해 가도록 공부해봐라. 개념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제가 소개한 이 방법은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고 이게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난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이 싫다. 이런 학생들은 공부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수학 자체가 좋기보다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맞았을 때 즐거움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도 많고 수학을 저보다 잘 가르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수학을 제대로 수학자처럼 공부하고 싶고 정말 높은 성적을 받아서 1등급 100점 이렇게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스스로 다른 수학 내용에도 혼자 스스로 해보시기도 제가 적극 권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